자, 다시 화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이제. 지금 만들어놨던 이거 일반 사용자 입장으로 봤을 때 너무 이쁘지 않으니까 좀 정형화된 형태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게시물 목록의 형태로 좀 변화를 시켜서 코드를 바꿔볼 거고요. 일단은 안에 아티클 리스트 다시 들어가서 제가 밑에 부분 코드를 살짝만 바꿀 거예요. 많이 바꿀 건 아니고 얘는 없애고 여러분들은 이따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냥 그 상태만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 전에 했던 프린트 일반 출력 이 상태는 굳이 따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닫기를 합니다. 다시 끝났습니다. 약간 코드를 수정을 했고요. 단순히 출력문 하나 써있던 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적어봤어요. 이걸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까보다는 훨씬 매끄럽죠? 사실 목록에서는 컨텐츠 내용을 직접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고 수정 날짜 같은 것도 딱히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이제 등록 날짜 그리고 제목 정도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화면에다가 CSS라고 하는 우리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이 친구를 덮어 씌우면 얘가 좀 더 깔끔하고 이쁜 화면을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좀 더 정형화된 모습을 가지고 다룬다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보면 그 카페 리스트가 나오던 게 사라졌네요. 이게 원래 뭐가 좋을까요? 주제별, 인기, 대표, 인기, 기아 타이거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냥 전체 글보기 보면 이런 겁니다. 제목이 있고 뭐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조회수는 얼마고 여기는 이제 전체 글이기 때문에 게시판의 그 카테고리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작업을 같이 한다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빔 가지고 작업하면은 한 세월 걸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스 코드 따로 작성을 할 거고 그 소스 코드를 가지고 WAS라고 하는 결과물을 뽑아낸 다음에 웹서버랑 같이 동작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작업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걸 하는 수업이 웹 개발이에요. 자바랑 스프링 사용해서 하는 수업이 웹 개발이고 거기서는 뭐 얘를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하진 않지만 좀 다른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대표에 대한 간단한 지식 정도 같이 다뤄지기도 할 거고 보통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웹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 웹 개발 쪽을 목표로 가지신 분이라면 뭐 AI, 빅데이터 이쪽 인공지능 쪽으로 빠지실 분이라면 웹 개발 수업을 안 들으시겠지만 웹 개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목적지는 웹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리눅스 이걸 통해서 배우는 건 결국 배포 과정이에요. 배포 과정.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실제로 사용자가 쓸 수 있게끔 배포하는 그 서버 구축의 과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리눅스 서버 구축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일단은 요거 소스 코드 하나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적용해서 한번 화면에 띄우는 거 해보시면 돼요.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올라왔을 겁니다. 이 내용 그대로 드래그 앤 복사하신 다음에 제가 한 것처럼 본인 경로에다가 맞게 넣어주시고 화면에 띄워보는 것까지 진행하시면 돼요. 약간 시간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화면 좀 볼게요. 이제 기본적으로 띄우는 거는 다 확인을 하셨는데 자, 이게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제대로 가져온 게 맞는가 한번 극단적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만 할 겁니다. 제가 새로운 게시글 이라고 데이터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건 저만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저는 얘를 새로 고침한다. 그러면 하나 더 나오죠. 진짜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걸 가져온 게 맞다란 얘기예요. 확실히 맞습니다. 모든 이 웹이 아니라 뭐 앱이든 웹이든 뭐 그냥 프로그램이든 언어랑 같이 DB가 결합돼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데이터를 가져온다. 연결만 잘 돼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우리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물리적으로 어디에 저장하고 있어요, 지금? 리눅스에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리눅스 안에다가 MySQL 서버를 마리아DB를 돌리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찾아보면 물리적인 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는 것도 그냥 화면 보시면 돼요. 제가 일단 수도 안 붙여도 돼요. 이제 소유주 바꿨기 때문에 들어가자 그냥. 자, 여기 들어와서 제가 얘를 바꿨어요. while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for로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하고 나갈 거예요. 이건 저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뭐 한 거냐면 PHP 문법을 어긋난 행동을 만들어 놓고 저장을 시키고 나온 거예요. 그 상태로 얘를 이제 새로 고침할 거예요. 어때요? 이상하죠? 안 되죠? 근데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거 보이시나요? HTTP 에러 500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서 에러 코드가 규약으로 잡혀 있는 건데 500 에러 이거밖에 안 알려줘요. 근데 이거 500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웹 같은 거 개발할 때는 에러 같은 걸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파악해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뭉팅그려서 알려줘 버리면 여러분들 이거 코드 하나하나 다 까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설정을 할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하시죠? 테스트는 안 해도 제가 수업 페이지 하나 올려놨어요. 여기 코드 부분 위에 PHP 에러 표시라고 하는 거 하나 올려놨는데 자, 이거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 보세요. 화면 보세요. 자, 이거 명령어 복사한 다음에 P에서 들어갑니다. 절대 경로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겠죠? 자, 들어와요. 엄청 뭐가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거 절대로 내려가면서 찾지 말고요. 검색할 거예요. display underbar errors라는 애를. 루트가 아니라 슬래시 display underbar errors. 이거 검색 기능 하는 거 아시죠? 띄워넣기 모드 안 들어간 상태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엔터 한번 쳐주고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 있다. 이걸 찾을 거예요, 이거. 방금 전에 있던 거는 display errors라고 하는 애도 주석이 걸려있는 그 줄이었는데 얘는 주석이 풀려있는 이 줄. 얘를 찾을 거예요. 여기 들어와서 끼워넣기 모드로 간 다음에 이 off라고 되어 있는 걸 on이라고 바꿀 겁니다. 수업 페이지에도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해서 저장하고 나갈 거고, 그리고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껐다 켜줘야 돼요. 누구를? 지금 누구 설정 건드린 거예요, 저? PHP죠. 그럼 PHP FPM을 껐다 켜줘야겠죠. 자, 껐다 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이게 뭐라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에러, 뭐 신텍스 에러고 뭐 이런 거 나오고 어디 폴더에 어떤 파일에 몇 번째 라인인지 나오죠. 아까는 상태 코드 500만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판단하기 힘들어요. 근데 얘는 실질적으로 이 PHP 파일 어딘가에서 에러가 났는가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찾아서 수정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설정한 건 뭐냐면 이 PHP라는 친구는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게 이 화면 웹 환경에다가 에러 내용을 안 보여주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여달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오프가 되어 있던 거, 꺼 있던 거를 온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오프가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이트를 사용을 하는데 사이트가 갑자기 먹통이 됐대요. 먹통 됐는데 저런 에러 내용 본 적 있어요? 없죠. 뭐 에러 페이지가 따로 존재해서 좀 이쁘게 꾸며진 에러 페이지를 본다거나 아니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냥 연결할 수 없음 이런 거 뜬다거나 보통 이런 경우죠. 근데 웹 개발은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나오면 왜 안 돼요? 네. 이거 일반 사용자들은 이걸 보여줘도 상관은 없어요. 몰라요, 어차피. 근데 해커라면 내가 보안 쪽으로 좀 취약점을 알고 있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보면 얘 이 파일에 문제 있네? 이 파일 내가 해킹해서 뜯어 고쳐야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해커한테. 그래서 에러 내용은 이 웹 환경에서 그냥 화면에 드러나게끔 세팅하면 절대로 안 돼요. 웹 개발하는 데에서 이제 웹 취약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보안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당시에는 이런 에러 코드를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걸 다 없애버리고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커들한테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취약점 이슈가 또 있어요. 보안 이슈가. 어쨌든 에러 내용을 알려줬으니까 16번째 라인을 한번 찾아가 보죠.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이거 위에서부터 1, 2, 3, 4 이렇게 찾아도 되기는 해요. 괜찮은데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라인수 나오거든요. 밑에 보면은 얘가 라인수예요. 몇 번째 줄인지 얘는 몇 번째 칸인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1, 2, 3, 4 네 번째 줄이죠.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있죠. 이게 4,1인 거예요. 한 칸 옆으로 가면 4,2죠. 내려가면 5,
이제 0-1로 나오는 거는 여기가 비어 있어서 다시 6,2 맞죠? 라인 수랑 칸 이런 거 다 알려줘요. 그래서 이거 그냥 내려가서 우리 16번째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돼요. 지금 16 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굳이 하나하나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코드가 지금 이렇게 심플하니까 망정이지 사실 코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 한 파일에 뭐 몇십 줄, 몇백 줄, 몇천 줄이 써 있을지 우린 몰라요. 거기서 이거 언제 하나하나 세면서 내려갈 거예요. 에러가 막 한 1500줄에서 났다. 언제 1500 찾아갈 겁니까? 그러면 이제 스크롤 내려가지고 적당히 찍어 놓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죠. 아니면은 단축키 찾아서 라인 찾아가는 단축키 써가지고 간다거나 만약에 빔으로 한다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16번째 라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에러 내용을 보면 사실 얘가 알려주는 내용은 문법 에러를 말하고 있는 거고 문법 에러에서 뭐 소가로 혹은 이 세미콜론 너 이런 게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건데 우리한테는 그게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저는 y를 4로 바꿨기 때문에 난 에러라서 이렇게 바꿔주면 해결이 됩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린 거죠. 그러면 얘가 말해주는 에러 내용에 대한 거는 사실 큰 메리트까지는 없었지만 우리는 저 지점을 찾은 거에 큰 메리트를 느끼면 돼요. 항상 개발할 때 에러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수정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본다면 다시 잘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PHP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PHP 관련된 방식으로 지금 에러 내용을 본 거고 한 건데 만약에 나는 자바 가지고 뭐 소스 코드 작성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하면 되겠죠? 센트 OS 7 자바 설치 및 세팅 이런 거 검색하고 그대로 따라 한 다음에 자바 코드 파일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파이썬 하고 싶어. 파이썬 똑같이 검색해서 하나 잡고 따라 한 다음에 파이썬 코드 작성하고 화면에 띄우면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리눅스로 웹서버 구축할 수 있고 DB 서버 구축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와스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서버 사이드 언어를 사용해서 어떤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화면에 띄우는 게 가능하다. 이런 걸 다 할 줄 아는 상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20분? 새로운 내용을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간단한 얘기를 좀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순수한 리눅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거는 여기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갈 거예요. 여기서 끝났어요. 이렇게 웹 띄워보는 것까지가 우리의 1차 목표였습니다. 서버 사이드 언어로 만들어진 파일 띄워서 DB 데이터 불러오는 거 1차 목표를 달성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과정을 반복 숙달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복 숙달을 할 때도 그냥 맹목적으로 반복 숙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약간 접근하는 방식이 단계를 나눠놓고 하면 좋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엔진X를 설치하고 웹 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거는 기본 포트 80을 통해 index.html을 띄워보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를 좀 제가 디테일하게 나눠 볼 건데 이렇게 나눠진 단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몸에 익게 되실 거예요. 우리는 사실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수업이었으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엔진X하고 웹 브라우저로 서비스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것도 해봐야죠. 또 다음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겠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절차를 밟아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어드리긴 할 건데 한 단계 한 단계를 발전시켜 나가다가 나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스냅샷 찍고 그 다음 문제부터 또 반복 숙달하고 그러니까 매번 초기로 돌아가서 매번 세팅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극단적인 경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앞부분은 완벽해요. 뒷부분은 매번 헤매요. 그럼 우리는 사실 뒷부분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하면 뒷부분 신경 쓸 시간에 앞부분 보고 있는 거라 결국 앞부분은 마스터가 되는 거고 뒷부분은 계속 마스터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계를 분리시켜서 스냅샷을 좀 나눠 놓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 효율이 좀 좋다라고 제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아니다, 4부터는 여기 외부 툴은 뭐 SQL YOG가 아니어도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더 적어 드릴게요. 뎁터가 대비 저건가? 아이 대비군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적어드리는 이 단계는 꼭 이렇게만 연습을 해라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단계를 더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더 큼직큼직하게 나눠도 되고 그런 건 자유니까. 사실 PHP는 그리고 선택입니다. 꼭 얘를 써야만 한다 이런 거 없으니까. 이 정도?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사실 1부터 8까지는 이제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필수 중에서도 굳이 따져보자면 5번, 7번 제외 1부터 8까지 하되 5번, 7번 제외 하고 가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 뭐 큰 틀로 보면 사실 우리가 오늘까지 한 게 요 정도예요. 완전 디테일하게 쪼개놓은 건 아니지만 요 정도를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단계를 하나하나 해서 좀 편하게 몸이 익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얼마 뒤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느끼시겠지만 지금 수업 들으면서 명령어 기억도 잘 나고 해서 잘 따라해요. 문제 없어요. 솔직히 일주일만 안 건드려도 일주일만 이거 아예 안 쳐다보면요. 명령어 기억 안 나요, 이거. 수업 페이지 같은 거 이제 들어와서 아 맞아 이랬지 하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하다가 수업 페이지에 명령어가 다 써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명령어가 뭐였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차라리 나아요. 왜 낫냐면 그 상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할 거잖아요. 모르니까. 기억 안 나니까. 그럼 구글링을 하면 정보를 얻겠죠. 그걸 연습하시는 게 옳아요. 지금 머릿속에 있는 그 명령어들이 기억나는 것들은 사실 단기 암기거든요. 우리가 월화수목 진행하고 또 월화수목 진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근데 이거 진짜 일주일, 2주일만 지나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아 맞아 이거였어. 아 이거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하고 흐름만 볼 줄 알면 되고 우리는 어차피 구글링에서 나온 거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할 거니까 그 방식. 이거는 제가 수업 페이지에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연습 자 여기가 제가 아까 치다가 됐다. 자, 이제 꾸준히 이 과정을 연습해 보실 분들은 이 과정을 가지고서 연습을 쭉 해보시고 이제 우리 내일 수업에서 나갈 거를 간단하게 안내 정도만 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리눅스 가지고 하는 작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내일 수업부터는 우리 도커 들어갈 겁니다. 자, 이 도커라고 하는 애는 벌써 사실 이미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도커가 처음 나왔을 때 엄청 혁명이었어요. 사람들이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 너무 좋다 라고 하면서 다들 열광하고 도커를 미친듯이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그 인기가 많은 상태로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도커가 없으면 나는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할 수 없어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이건 엄청나게 우리한테 좋은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도커라는 거를 이제 내일 수업부터 진행을 좀 할 거고 이제 이 도커가 뭔지 들어보신 분들은 그냥 뭐 알고 계신 만큼 좀 생각을 하고 오시면 좋고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검색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내일부터 배울 거니까 얘가 그래서 뭐 하는 앤데? 라고 검색 정도 해보시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얘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는 거 그거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도커를 배우게 되면 이제 도커 근데 좀 저희가 어차피 다뤄지지 못할 거라 시간이 애매해서 도커도 이제 중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사실은 이 도커는 이제 컴포즈라고 하는 것까지가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거 가지고 뭔가 하기가 편해지는 단계인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진도를 막 무식하게 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가지고 그렇게 무리하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도커를 어느 정도 저를 통해서 배우시고 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구글링을 하면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 거니까 좀 더 그렇게 공부를 넓혀 가시면 되고요. 컴포즈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못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공부가 완료됐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까지 공부하면 너무 좋아요.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거. 이 친구까지 같이 공부가 되면 아주 굿.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기술을 가지고 이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것만 가지고도 취업이 가능할 정도라고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얘네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 그 정도로 괜찮은 기술들이고 나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내일은 보컬을 할 거라는 거, 그리고 제가 아까 문제 올려드린 거 있죠. 이거를 사실 지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한 것까지 PHP로 이렇게 웹 띄우는 것까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이렇게 게시물 띄우는 것까지 이거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에러 같은 거 없이 설정 꼬이는 거 없이 한 번에 논스톱으로 쫙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수업 페이지나 이런 거 참고하면서 해도 중간에 어딘가가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텐데 이거 솔직히 앉은 자리에서 5번 반복하잖아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어 같은 거는 공부하다 보면은 자, 여기가 실력, 여기가 투자 시간, 노력으로 해봅시다. 자, 언어는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처음에 영인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근데 실력이 잘 안 늘죠. 제가 지금 그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다가 한번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이 상태로 이렇게 가요. 내려가진 않아요. 내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가다가 또 올라가요. 이걸 거의 무한 반복하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 쪽 지식이. 근데 리눅스는 처음에는 이래요. 리눅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이래요. 노력하면 실력이 잘 안 늘어요. 근데 어느 정도 노력하고 나면 리눅스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평지로 안 가요. 왜? 얘는 단순히 기술이니까. 이해할 개념이 어려워지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일 뿐이기 때문에 몸에 익는 순간 이 수직 상승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거 상승 어느 정도 맛봤다?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서버 사이드 언어를 구축해야 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얘랑 같이 일할 거니까. 얘랑 같이 일하면 진짜 돈 워리 그냥 무조건 가능. 그래서 지금 하는 우리가 했던 이런 과정들도 이제 이렇게 서버 구축하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이니까 반복하시면 이 수직 상승 무조건 옵니다. 저라고 리눅스를 매일같이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리눅스를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느 순간까지는 이 고비가 있었어요. 내가 투자한 노력에 비해서 너무 실력이 안 올라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느 순간 이거 그냥 이대로 하면 되겠네?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종착지가 같아요. 근데 그 종착지에서 만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방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어보다는 확실히 좀 쉬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반복 숙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